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운동생리학의 1장 운동생리학의 개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생리학의 주요 용어를 한번 볼게요. 체력, 체력의 정의, 자, 생명활동의 기초가 되는 몸을 움직이는 힘, 그렇죠? 힘이 나왔죠. 힘, 그리고 움직이는 힘, 그리고 과도한 피로 없이 직업적, 여가적 생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 이것이 이제 체력의 일반적인 정의에 해당되겠고요. 그러나 운동생리학에 있어서는 이것보다는 두 번째 이 부분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체력은 두 가지 영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과 운동 관련 체력, 여기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강 관련 체력은 말 그대로 건강, 일반적인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으로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이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운동 관련 체력, 자, 여기서는 운동 관련 체력은 즉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 기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체력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먼저 건강 관련 체력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근력은 뭐죠? 근육에서 발생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힘. 자, 두 번째 근지구력은 지구력, 오래오래 근육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심폐지구력, 어떤 지구력이죠? 심폐, 즉 순환계가, 그렇죠? 근육에 효율적으로 산소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심폐지구력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유연성, 자, 부상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유연성은 부상 없이 최대 관절 가동 범위에 걸쳐 부드럽게 관절을 움직이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체 조성,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인바디 체크해 보셨죠? 거기에 보면 근육량이 몇 퍼센트, 지방량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비율로 나타낸 것, 무엇의 조직, 그렇죠? 내 몸의 인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나 조직들을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것을 바로 신체 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운동 기술 관련 체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스피드, 순발력, 반응 시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자, 민첩성, 뭔가 빠르다라는 느낌 들죠? 그리고 스피드, 이것도 빠르다라는 느낌 들죠. 순발력, 이것도 빠르다라는 느낌 듭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빠르게 움직임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그 고유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첩성은 빠르긴 한데, 자, 신속하긴 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조작하는 능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움직임이 가장 단순한 빠르기, 움직임의 빠르기를 말하는 거고, 순발력은 뭐예요? 순발력은 근육이 순간적으로 빨리 수축해서 나타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첩성, 스피드, 순발력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형성 어렵지 않고요. 협응성. 이것은 뭐냐 하면 신체의 움직임을 매끄럽고 정확하게 하는지에 대한 신체 각 분절의 조화.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는 조화다. 조화에 대한 부분이다. 자, 예를 들면 골프 스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팔로만 스윙하지 않죠. 공을 더 멀리 날리기 위해서는 허리 힘, 하체 힘들이 같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공을 더 정확하고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협응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 시간, 그렇죠. 어떤 자극으로부터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의 원리는 8가지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그렇죠.
어떤 좋은 트레이닝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발휘하고 있는 부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훨씬 더라는 표현보다는 항상 조금씩 더 높은 자극을 주어져야지만이 트레이닝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의 능력보다 강한 자극을 제공하여서 적응 수준을 높인다. 자, 그 다음에 점증 부하의 원리,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특수성의 원리, 이것은 뭐냐면 근육의 동작, 부위, 형태 등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유산소성 운동이 더 필요한지 무산소성 운동이 더 필요한지. 그렇죠. 근육 강화를 더 필요하게 되면 무산소성 형태의 운동을 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구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유산소 형태의 운동이 더 나한테 적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수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원리, 그렇죠. 휴식, 강도, 트레이닝 방법 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서 재미있게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성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개별성의 원리, 그렇죠. 체력 수준, 건강 목적 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리고 노인이냐 어린 아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성의 원리는, 자, 체력이라는 것은 한 번의 운동으로 발달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전면성의 원리,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근육 운동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체 능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근육 운동, 무산소 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산소 운동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전면성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가역성의 원리. 자, 과부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동이 중지되었을 때 운동 적응이 운동 전 상태로 감소된다. 자, 우리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만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도 뭐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가역성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운동과 항상성. 자, 이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뭐예요? 항상 체크하는 게 있죠. 뭐예요? 온도, 그리고 혈압,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인체 조절을 위해서 내부 환경이 항상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체 내부 환경의 불변성 또는 계속적인 유지를 의미를 한다.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혈압이 일정 수준, 150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일정 수준 120에 90 아니면 120에 80, 수치는 좀 달라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정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항상성, 자, 병원에 갔는데 체온을 쟀는데 38도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항상성이 깨졌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항상성을 다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조절을 하느냐? 바로 감지기, 통합기, 효과기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지기, 온도가 올라가 있다. 외부 환경의 온도가 높게 되면 우리 몸은 뭐죠? 외부 환경의 온도에 대해서 내부 온도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감지를 합니다. 이 감지가 된 부분들이 통합센터로 옮기게 되겠죠. 이건 뭐예요? 바로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몸의 심부 온도가 올라갔구나. 그러면서 효과기로 빼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효과기에서 어떤 작용을 합니까? 몸 내부의 심부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혈액을 피부 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땀을 내게 해서 우리 몸의 심부 온도를 낮춰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지기, 통합기, 효과기,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항상성이 조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항상성 조절 기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외부 자극, 외부의 온도가 높다, 덥다라는 것을 자극을 통해서 이런 자극이 우리 몸의 감지기, 그렇죠. 이러한 자극이 감지기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간다? 통합기, 통합센터, 뇌로 올라간다. 그래서 뇌는 효과기를 통해서 빨리 땀을 흘려서 몸의 온도를 낮추어라 하는 효과기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 것이죠. 이런 항상성에는요, 음성 피드백이 있고 양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 대체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인체의 대부분의 조절 체계는 음성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극과 반대로 억제하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뭐죠? 우리 몸의 온도가 높으면 낮춰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심박수가 올라가면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고, 혈압이 올라가면 다시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유일한 부분은 아니지만 양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 이것은 음성 피드백과 반대로 조절되는 체계인데요. 원인을 촉진하는 조절 체계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분만할 때 여자분이 아이를 분만할 때 아이를 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궁경부가 수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자궁경부에 수축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게 되면 자궁경부의 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이 자궁경부의 수축 작용에 의해서 또다시 옥시토신 분비가 더욱더 증가가 되는, 촉진이 되는 형태. 그래서 촉진을 시키는 것, 그렇죠? 원인을 촉진하는 조절 체계, 이 부분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항정 상태입니다. 신체의 요구에 따른 반응의 균형으로 생리학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 자, 똑같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정 상태는 반응에 대한 균형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달리기를 하게 되면 심박수가 막 증가가 되죠. 그러다가 적응이 되게 되면 심박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빨리 달리게 되면 다시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겠고요. 다시 우리 몸은 그 속도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 적응을 하게 되면 다시 심박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계단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요 부분, 요 형태들이 바로 항정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과 항정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생리학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생리학의 역사와 정의, 보통 이제 2016년도 오래 전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1920년대, 그렇죠? 미국의 1920년대 헤더슨이라는 분이 어디에서 하버드 피로 연구소에서, 자, 이 부분들 하버드 피로 연구소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 부분들은 운동생리학의 역사의 핵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운동생리학의 정의를 볼게요. 자, 운동생리학이란, 자, 이례적이거나 반복적인, 자, 운동 수행 시,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운동생리학이니까 운동 수행 시에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 법칙성과 기전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 나타나는 인체, 꼭 기억하실 것, 반응과 적응, 그렇죠? 반응과 적응에 대한 원인 규명. 그래서 운동 생리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반응과 적응, 인체의 반응과 적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운동생리학의 기능과 인접 한문 볼게요. 자, 운동생리학의 기능은, 그렇죠, 우리가 운동생리학을 왜 공부를 할까요? 라는 관점이죠. 자, 신체적 활동, 체력 향상, 그렇죠, 경기력 향상, 재활, 이런 부분들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리고 운동생리학의 인접 학문, 그렇죠, 유사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운동생리학의 상위 버전에 해당되는 일반 생리학, 그렇죠? 인체 생리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부학, 그렇죠? 우리가 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심장의 구조와 기능 이런 해부학적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처방학, 스포츠 의학, 운동 영양학 이런 부분들이 운동 생리학의 인접 학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편은 자, 이것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